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 부동산 얘기가 좀 솔솔 올라오죠. 이제 아파트 서울 어디가 떨어졌다. 이제는 예전에는 맨날 그 어디가 올랐다, 얼마 올랐네, 저희가 얼마 올랐네, 막 자고 나니 일어나니 얼마 올랐네. 이제 그 반대 현상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말도 안 되는 가격만큼 올랐기 때문에, 우리 옛말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산이 높으면 매가 깊다고. 예,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앞으로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어요. 보니까 이제 엄청 막 후두둑 떨어지는 것 같던데, 사실 지금 사실 아직 멀었어요. 사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뭐 잠실에 어디 아파트가 뭐 5억이 떨어졌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5억이요? 그거 얼마에 분양했었죠? 그 분양가 생각하면 아직도 2배 가격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떨어졌다고 뉴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아래 더 그 깊은 지하에 지하실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금리는 오를 일밖에 안 남았고, 이거는 사실 모든 경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지금은 사실상 많이 클리어해요. 근데 이걸 클리어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집이 떨어지길 바라지 않는 사람들, 본인이 이제 영끌이라든지 어떤 모종의 이유로 투기를 했다든지 뭐 어떤 갖가지 이유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면은 안 되는 사람들,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야 이 집값이 뭐 안 떨어진다, 집값 불패다 말하고 이제 절대 뭐 이게 뭐죠? 그 벼락거지라고 하나요? 벼락거지라는 말도 사실은 우리들 없는 사람, 그 집이 없는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집이 있던 사람들이 사실 없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에게 부추기기 위해서 그래야지 본인들이 이제 비싸게 팔아서 넘겨버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심리를 조장하는데 사실 만들었던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사실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그래, 그런 식으로 비아냥 걸리면 비아냥 걸려라.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 집값은 떨어질 거고, 제가 뭐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계속 떨어질 거고요, 내후년까지도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집값은 떨어질 거고, 그리고 사실 뭐 절대 호가는 정말 말 그대로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실거래가는 사실 현재,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모든 게 이제 실거래가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긴 하지만, 거래된 실거래가가 그때의 그 시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뭐 5억 떨어졌다, 이게 급매라서 뭐 팔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게 그 시세대로 시세가 그만큼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 조짐이 누가 봐도 불보듯 뻔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2년 뒤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할 거라고 확실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 뭐 장기적인 얘기긴 하지만 너무 명확해요. 뭐냐,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인구가 줄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죠? 인구도 줄고 있고, 그리고 1인 가구가 뭐 늘어난다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인 가구 늘어나면 집 안 사요. 1인 가구 집 안 사고 라이프 즐깁니다. 자, 가족 요즘 세대 결혼 안 하죠. 결혼 안 하는 분위기가 막 팽배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과연 늘어날까요? 베이비 부모 세대 이후로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이제 인구 증감률이 0.8이고, 이제 뭐 2명 결혼해서 애를 아예 안 낳는 부모들도 많고, 심지어는 결혼을 아예 안 한 사람들까지 엄청 많이 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집을 산다? 지금 집을 누가 사줘야 그게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누가 그 돈을, 그 집을 내가 깔고 앉은 내가 은행빚을 뭐 50%든 60%든 깔고 앉는 이 은행빚을 깔고 앉는데, 이거를 누군가 사줘야 이게 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누군가 안 사주면은 팔 수가 없어요. 그건 미실현 수익일 뿐이고, 미실현 재산일 뿐이고, 실현하려면은 팔아야죠. 팔아서 그 현금을 내 손에 줘야 그게 내 돈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포함해서 부동산 불패라는 그런 고정관념은 이젠 깡그리 다 버리세요.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얼마든지 삼성전자도 떨어질 수 있고, 삼성전자도 주식이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물론 잘 되면은 뭐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고정적으로 뭐 용가리 통뼈다식으로 굳은 맹목적인 믿음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경쟁은 치열해지고, 또 글로벌 시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아주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의 중심의 어떤 자유경제 중심, 뭐 여러 가지 이제서 중국이라는 어떤 신흥 강자, 패권을 다투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떠올랐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런 어떤 국가 간의 전쟁 갈등, 뭐 이런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많이 생긴 부분이 있어요. 글로벌 체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인에서 불확실성이 생겼기 때문에 투자에 많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이게 진취적이고, 이렇게 막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하는 투자가 이제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집도 마찬가지로 어떤 금융적으로 뭐 투자를 해서 투기를 하고 돈을 무조건 걷어들이고, 뭐 이런 어떤 예전에 어떤 자연스럽게 집값이 오름에 따라, 그리고 뭐 수요가 몰리고, 뭐 이 지역이 개발이 되고 상권이 형성이 되면은 사람들의 욕구가 이제 몰려들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는 버리세요.
내가 산 집값이 내일도 떨어질 수 있고 1년 뒤에도 떨어질 수 있고 반토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 사세요. 이제는 자식 키우고 자식이 결혼할 때쯤 되면은 이거 팔아서 뭐 2배 뭐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니까 나는 뭐 시골에 집 가서 살고 나머지 파는 돈으로 노후 대비해야지 라는 생각은 이제는 접으세요. 왜냐면은 그때 되면은 그 집이 반토막이 될 수도 있고 또 반토막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물가의 그 재산의 잔존 가치가 지금의 반토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비싸지고 고정관념의 수요가 몰릴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지금도 머리를 굴려가면서 치열하게 어떻게든 남들보다 내가 돈을 잘 굴려서 그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굴려서 내 돈을 불리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몇 세까지 얼마를 만들어야겠다는 거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굴려야 돼요. 그냥 냅둬서 집 부동산처럼 하나 사놓고 그냥 뭐 살다 보면은 그래 늘어났겠지. 내 재산, 내 집값이 많이 불어나서 그 집을 평생 그 빚을 그러니까 빚을 남은 평생 동안 계속 일할 수 있을 나이 동안은 계속 그 몇십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계속 일하면서 갚아 나가면 나중에는 빚을 다 갚을 때쯤에 팔면은 그 남은 재산으로 내가 그냥 먹고 사고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겠지. 일을 못 할 때. 그런 생각은 버리시라는 얘기예요. 그때 되면요. 얘기한 대로 잔존 가치가 절반이 될 수도 있고 그 뭐 되게 막 엄청나게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른다는 고정관념을 일단 버리시고 집은 그냥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바꾸세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본인의 그 집에 대한 생각을 집은 그냥 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그 생각은 내가 어떻게든 이 재산을 불려서 뭐 저축을 하든 몇 프로씩 이윤을 맞으면서 내가 노동 수익의 가치를 가지고 그걸로 그 가치를 그 주춧돌을 삼아서 기반을 삼아서 그 자산 가치에서 얼마를 더 올릴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쵸? 제가 얘기하는 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가 시청하는 나이대가 한 50대 뭐 이렇게 되면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해서 60대 넘어서까지도 70까지도 뭐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고령화돼서.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이걸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인터넷을 뭐 어느 정도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그 정도 연령은 최소한 도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후를 생각할 때 이제 막연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막연한 믿음을 버리시고 살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세요. 자, 첫 번째는 그겁니다. 첫 걸음은 여러분들의 그 첫 발상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고정관념부터 바꾸는 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자, 두 번째 스텝은 여러분들이 그 집을 가지고 내가 깔고 앉아서 살고 은행 빚을 갚아가면서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느냐, 아니면은 이 집을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거품이 그래도 다 거치지 않았을 때 그 거품만큼이라도 수익을 걷자 해서 금매로 내놔서 팔고 그 남은 거품의 그 가격이나 뭐 이런 돈을 합쳐가지고 내가 그 돈을 뭐 다른 상품, 예를 들어서 뭐 해외 부동산이 될 수 있고, 해외 부동산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 그런 것들을 이제 사고 뭐 해외 주식에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해외 주식에 뭐 배당이나 뭐 주식 분석을 여러분들이 나름 철저히 하셔가지고 배당을 꾸준히 주고 안정적인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시든지 미래 전망성이 밝은 뭐 그런 갖가지 것들을 본인이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곳에 투자를 해서 지금이라도 씨앗을 심어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노후 대비해서 일을 못하게 될 때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집이요, 여러분들 나중에 20년 뒤 30년 뒤 되면은 여러분 집을 사줄 사람이 없어요. 일단 없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누군가 사주긴 하겠죠. 근데 그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생각 버리세요. 그때 되면 인구가요, 지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50대라고 쳐도 40대 뭐 50대 이렇게 60대라고 쳐도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학생 수가 몇 명이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50명 넘었죠. 40명 50명 전원 아니었어요? 60명 넘는 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20명이에요. 20명에서 30명이에요. 많아야 30명이에요 절반이에요. 절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줄어든다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50대 10년 뒤 20년 뒤에는요 집에 하나 학급에 20명도 안 될 때가 되게 많을걸요? 서울에도? 진짜로요. 그러면은 그런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그런 애들은 애를 많이 낳을까요? 여러분들 딱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장은 못 느끼시겠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경제 변화나 모든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는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글로벌 경제를 연계해서 생각했을 때 상당히 늦게 와요. 그래서 출생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겠죠. 근데 10년 뒤에 그게 무섭게 온다니까요. 그거는 그때 가서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 인구는 세월이 지나서 성장하고 사람이 태어나고 뭐 결혼하고 그런 걸로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발현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효과가. 그래서 그때 되면요 진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집을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러면은 강남 집값이 이렇게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잠실 집값이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현금 가치가 오른다고 해도 자산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막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집에 대한 관념을 이제는 바꾸세요. 이제는 바꾸셔야 돼.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집을 사신 분들 억울해도 할 수 없어. 왜? 본인이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를 지금이라도 인정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계획을 지금이라도, 왜냐면 뭐 어쨌든 집을 사셨잖아요. 뭐 거품이 그래도 어느 정도 거품이 낀 채로 팔 수 있는 분들이 아직은 있을 거예요. 본인이 사는 거에서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어서 아직은 이익을 보고 팔 수 있는
있는 분이 있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예, 집을 사신 분들은요. 안 사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프리미엄 거품에 안 껴있어도 잘 생각해보세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요. 앞으로는 본인이 20년 30년을 살 거다, 뭐 그런 집을 어차피 내가 살 건데 하면서 빚 엄청 지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본인의 삶에 과연 도움이 될지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 많은 돈을 주고 산 거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뿐만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가족을 위해서 산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런 재산 가치를 본인이 투자를 잘했다고 느낄 정도의 수익을 나중에 되팔 때 분류받을 마음도 충분히 있어서 투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시 생각해보세요. 자식의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셨다면 뭐 할 말은 없지만, 뭐 그것도 그 이후에 파생적인 다른 전략이 있지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말로는 살기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노후에 노후 자금용으로 자산의 증식을 위해서 투자를 하셨다면은 이제부터는 그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사고의 전환을 바꿔서 다른 방향의 투자로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방향에 내가 어떻게 이 돈을 굴렸을 때, 다르게 굴렸을 때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를 사고를 전환시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집값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사줘야 그 집이 그 가격을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을 집이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가 그만큼 몰려야 되고 그런 수요층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팔 때요. 근데 여러분들이 팔 때 다른 집으로 뭐 갈아타기, 누구처럼 갈아타기해서 투기로, 부동산 투기로 이제 갈 시절은 이제 향후 10년 동안은 없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생길까요? 없을 거예요. 이제 부동산은 아마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인생의 최대 버블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그거를 팔고 나서 다른 게 했을 때 내가 과연 노후에 안정적인 투자를 할지, 아니면 지금 있는 거를 내가 그 시절에 갔을 때 이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를 잘 고민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빨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생각해야 돼요. 지금 조금이라도, 이제 조금 지나면요, 내년 되고 내후년 되잖아요. 그러면은 집값이 아마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잔존 가치를 좀 인정받고 싶고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을 챙기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이 집을 다르게 투자를 하든지 뭐 다르게 저축을 하든지 다른 용도,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그 등에 짊어지고 있던 이자 상환의 의무를 벗어 던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개개인별로.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부동산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산 가격만큼 인정을 못 받을 겁니다. 현재 자산 가치, 그러니까 시간 대비 지금 당시의 자산 가치와 미래의 자산 가치를 대비했을 때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노후 대비해서 자산 증식, 그리고 내가 살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정말 특별히 자식의 교육이나 꼭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다른 구체적인 이유가 없는 한은, 그리고 물론 그거 있다고 해도 잘 따져보세요. 그거를 지금 집을 사서 내가 과연 20년이고 30년이고 일을 해서 등골이 빠지게 일을 해서 여기다 다 쏟아부었는데 그 가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노후 대비도 못한다면 그때는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특히나 영끌이 많았던 이 코로나 전후에 이런 부동산 시장, 이런 거품이 너무 많이 형성이 돼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 수요까지 이미 많이 땡겨 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돈으로 치면 이미 가부를 많이 받은 거예요, 월급으로 치면은.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그렇게 와서 일을 할 사람이 이미 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아파서 누워서 아예 그냥 넉다운 되지 않는 이상, 목 아파하고 배째 뭐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갚아야 되고, 이 시장은 앞으로 그럴 사람들이 또 계속 나 대신해서, 내가 막 넉다운 되면은 내 대신해서 내 일자리를 사줄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그럴 일이 전무하다는 얘기죠. 앞으로 인구 감소는 계속될 거고 더욱 심각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지금 지금 애들 보면은 20대 지금 고등학교 이런 애들, 조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그렇잖아요. 벌써 지금 한 학급에 20명 30명도 안 돼요. 그거 보면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덕분에 대학 분별력이 없어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자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나중에 본인의 삶에, 본인의 인생을, 노후의 인생, 일을 못할 때 그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가 결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 20, 30년, 40년 평생의 그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보답이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지금까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때 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어쨌든 좋은, 신중한 판단, 아주 중요한 판단을 지금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